고구려 28대 보장왕 상편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듣기용 합본입니다.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 태종에게 대승하였습니다. 안시성주가 쏜 화살을 눈에 맞은 당 태종은 고구려에 항복하고 요동성, 요수와 요택, 나경을 거쳐 개우 장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구려 28대 보장왕 1년 642년 임금은 이름이 장이다. 나라를 잃었으므로 시호가 없다. 영유왕의 아우인 대양왕의 아들이다. 고구려 27대 영유왕 제2 25년 642년에 영계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장을 세워 왕위를 이었다. 신라가 백제를 치고자 깨하여 김춘추를 보내 군사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보장왕 2년 643년 1월에 아버지를 봉하여 임금으로 삼았다.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예방하였다. 보장왕 2년 643년 3월에 영계소문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유교, 불교, 도교는 비유하면 솥발과 같아.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성한데 도교는 아직 흥성하지 않으니 이른바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삼가 청하건대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하여 국인을 가르치도록 하라. 대왕이 이를 매우 옳다고 여겨 문서를 보내 사정을 진술하여 청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도사, 숙달 등 8명을 보내고 아울러 노자 도덕경을 주었다. 임금이 기뻐하며 절을 빼앗아 이들을 머물게 하였다. 보장왕 2년 643년 윤유월에 당 태종이 말하였다. 영계소문이 그 임금을 죽이고 국정을 제멋대로 하니 진실로 참을 수 없다. 오늘 군사의 힘으로도 그를 빼앗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고 나는 거랑과 말갈로 하여금 그들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당나라 장손무기가 말하였다. 영계소문은 스스로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당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수비를 엄격히 하였다. 임금이 잠시 그에게 하는 것을 참으면 그는 스스로 안전해졌다고 여기고 반드시 다시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그 악행을 더욱 방자히 할 것이다. 그런 뒤에 그를 공격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당나라 태종이 말하였다. 좋다. 부제를 지닌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어 책봉하였다. 문서를 보내 말하였다. 먼 나라를 위로하는 것은 선왕의 아름다운 법도이고 대를 잇는 의리는 여러 세대의 옛법도이다. 고구려 국왕장은 본성과 생각이 밝고 민첩하고 식견과 도량이 상시하고 바르며 일찍부터 예교를 익혔으니 덕망과 의리가 널리 알려졌다. 비로소 이웃나라에서 왕업을 이어 정성이 먼저 드러났다. 마땅히 자기를 다하는 것이 진실로 전례에 부합한다. 상주국 요동군왕 고구려 왕으로 한다. 보장왕 2년 643년 9월에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 말하였다. 백제가 우리 40여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다시 고구려와 군사를 연합하여 예방하는 길을 끊으려 하니 군사를 보내 구원해 주기를 청한다. 보장왕 2년 643년 9월 15일에
밤이 밝아서 달이 보이지 않았다. 무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보장왕 3년 644년 1월에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예방하였다. 당나라 태종의 명으로 산홍성 상리 현장이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임금에게 주었다. 신라는 볼모를 맡긴 나라로 예방이 끊이지 않았다.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마땅히 군사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다시 신라를 공격하면 내년에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다. 당나라 상리 현장이 국경에 들어왔을 때 영계소문은 이미 군사를 거느리고 신라를 공격하여 그 두 성을 격파하였다. 임금이 그를 불러오게 하니 이에 돌아왔다. 당나라 상리 현장이 신라를 침략하지 말라고 타이러니 영계소문이 상리 현장에게 말하였다. 우리와 신라는 원한이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날 수나라가 침략하였을 때 신라는 그 틈을 타서 우리 땅 500리를 빼앗아 그 성읍을 모두 차지하였다. 스스로 우리에게 침략한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쟁은 아마도 그만둘 수 없을 것이다. 당나라 상리 현장이 말하였다. 이미 지난 일을 어찌 다시 논의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요동의 여러 성은 본디 모두 당 9년이었지만 당도 오히려 다시 말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어찌 반드시 옛 땅을 찾으려 하는가? 영계소문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 상리 현장이 돌아가 그 실상을 모두 말하니 당나라 태종이 말하였다. 영계소문은 그 임금을 죽이고 그 대신을 죽이고 그 백성을 잔인하게 학대하였다. 지금 또 나의 말을 어겼으니 공격하지 않을 수 없다. 보장왕 3년 644년 7월에 태종은 장차 군사를 내보내려고 홍주, 요주, 강주에 명령하여 배 400척을 만들어 군량을 싣게 하였다. 영주, 도독, 장금 등을 보내 유주, 영주, 도독의 군사와 그란 해 말가를 거느리고 먼저 요동을 공격하여 그 형세를 살피도록 하였다. 대리경 위정을 계수사로 삼아 하북으로는 여러 주는 모두 위정의 지휘를 받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허락하였다. 또한 소경, 소예에게 명하여 하남 여러 주의 식량을 운반하여 항아로 들어오게 하였다. 보장왕 3년 644년 9월에 영계소문이 당에 백금을 주었다. 저수량이 말하였다. 영계소문이 그 임금을 죽인 것은 동쪽 9나라도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장차 그를 공격하고자 하는데 그 백금을 받는다면 이는 고정과 같은 뇌물이다. 나는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나라 태종이 그 말을 따랐다. 고구려 사신이 또한 말하였다. 영계소문이 관리 50명을 수기로 들려보내고자 한다. 당나라 태종이 할을 내며 사신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모두 영유왕을 섬겨 관작을 얻었다. 영계소문이 임금을 죽였는데 그대들은 복수하지 않았다. 지금 다시 그를 위하여 유세하여 땅을 속이니 제가 어찌 크게 안겠는가? 모두 현관에게 맡겼다. 보장왕 3년 644년 10월에 평양에 눈이 내렸는데 붉은색이었다.
태종이 스스로 장차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하여 장안의 노인을 불러 위로하며 말하였다. 요동은 예전에 당의 땅인데 영계소문이 그 임금을 죽였으니 내가 몸소 행군해서 다스리려 한다. 그러므로 그대들과 약속하건대 만약 아들이나 손자가 나를 따라 행군하면 내가 능히 어루만질 것이므로 근심하지 말라. 곧 배와 곡식을 후하게 주었다. 여러 신하는 모두 태종에게 행군하지 않기를 권하였다. 태종이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다. 근본을 버리고 말단으로 향하고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을 가지며 가까운 곳을 두고 먼 곳으로 가는 것 세 가지는 상스럽지 못하다.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이 그렇다. 그러나 영계서문은 임금을 죽이고 또한 대신을 죽여 제멋대로 하니 일국의 사람이 목을 내밀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박지 못하다. 이에 북쪽으로 영주에 곡식을 보내고 동쪽으로 고대인성에 곡식을 쌓았다. 보장왕 3년 644년 11월에 태종이 낙양에 이르렀다. 전 의주자사 정천숙은 이미 퇴직하였다. 임금은 그가 일찍이 수양제를 따라 고구려를 공격한 적이 있으므로 불러서 행제소로 오도록 하여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요동은 길이 멀어 식량을 운반하기 어렵고 고구려는 성을 잘 지킴으로 갑자기 항복시킬 수 없다. 당나라 태종이 말하였다. 지금은 수나라에 견줄 바가 아니다. 공은 다만 따르기만 하라. 형부 상서 장량을 평양도 행군대 총관으로 삼아 광주, 해주, 영주, heb주의 군사 4만 명, 장안과 낙양에서 모은 군사 3,000명, 전함 500척을 거느리고 내주에서 항하를 건너 평양으로 가도록 하였다. 또한 태자, 첨사, 자위솔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대 총관으로 삼아 보병과 기병 6만 명과 난주와 하주의 항복해온 이민족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가도록 하였다. 두 군사가 세력을 합하여 유주에 대대적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행군 총관 강행봉과 소감 구행엄에게 우선 여러 군사를 감독하여 알라산에서 긴 사다리와 충차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원건에서 모집에 응한 용사와 성을 공격하는 기계를 바친 사람이 이루 셀 수 없었다. 태종은 몸소 모두 가감하여 그중 편리한 것을 취하였다. 또 선수 조서를 써 천하에 알렸다. 고구려 영계소문은 임금을 죽이고 백성을 학대하니 인정상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이제 유주와 계주를 순행하고 요동과 갈석에서 죄를 물으려 하니 지나는 곳을 진영에서 낭비하지 말라. 또 말하였다. 옛날 수양제는 그 백성을 잔인하게 해치고 고구려 임금은 그 백성을 어질게 아꼈다. 반란을 생각하는 군사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백성을 공격하였으므로 성공할 수 없었다. 지금 대략 필승의 길을 말하자면 5가지가 있다. 첫째, 큰 것으로 작은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둘째, 순리로 영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셋째, 정리된 상태로 어지러운 때를 이용하는 것이다. 넷째, 편안한 군사로 필요한 군사를 치는 것이다. 다섯째, 기쁨의 창군사로 원한의 창군사를 감당하는 것이다. 어찌 이기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리니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모든 숙사와 설비에 따르는 도구를 줄인 것이 태반이었다. 모든 군사와 신라, 백제, 해, 거란의 문서를 보내 길을 나누어 고구려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보장왕 4년 645년 1월에 이세적의 군사가 유주에 이르렀다. 보장왕 4년 645년 3월에 태종이 정주에 이르러 모시는 신하에게 말하였다. 요동은 본디 당의 땅인데 수가 4번이나 군사를 내었으나 얻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은 당을 위해서는 자제의 원수를 갖고 고구려를 위해서는 임금의 치욕을 씻어주고자 할 따름이다. 또한 사방이 크게 팽정되었는데 오직 이곳만이 아직 팽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아직 늙지 않았을 때 사대부의 남은 힘으로 이를 취하려 한다. 태종이 정주를 떠나면서 몸소 활과 하사를 차고 손수 안장 뒤에 비옷을 묶었다. 이세적의 군사가 유성을 떠나 행세를 크게 벌이고 마치 해언진으로 나올 것처럼 하다가 군사를 숨겨서 북쪽 용도로 가 우리가 뜻하지 못한 곳으로 나왔다. 보장왕 4년 645년 4월에 이세적이 통정에서 여수를 건너 hen도에 이르렀다. 우리 성읍이 크게 놀라 모두 문을 닫고 스스로 지켰다. 부대 총관 강하왕 이도종이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신성에 이르렀다. 절충도의 조 삼량이 10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곧바로 성문을 압박하였다. 성안이 놀라 감히 나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영주 도독 장검이 이민족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이 되어 나아가 여수를 건너 건안성으로 내달아 우리 군사를 깨뜨리고 수천 명을 죽였다. 이세적과 강하왕 이도종이 계모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2만 명과 양식 10만 섬을 얻었으며 그 땅을 계주로 삼았다. 장량이 수군을 거느리고 동네로부터 항아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하였다. 성은 사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오로지 서쪽 문으로만 오를 수 있었다. 정명진이 군사를 이끌고 밤에 도착하였는데 부총관 왕대도가 먼저 비사성에 올라갔다. 보장왕 4년 645년 5월에 비사성이 함락되어 남녀 8,000명이 죽었다. 이세적이 진군하여 요동성 아래에 이르렀다. 당나라 태종은 요택에 이르렀는데 진흙이 200리였어 사람과 말이 왕래할 수 없었다. 장작대장 염입덕이 흙을 덮어 다리를 만들었다. 군사가 행군을 멈추지 않고 요택 동쪽으로 건너왔다. 고구려 임금이 신성과 국내성에 있는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보내 요동성을 구원하니 강하왕 이도종이 4,000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이를 맞았다. 이도종의 군중에서는 모두 군사 수의 많고 적음의 차이가 크므로 도랑을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쌓고 당나라 태종이 이러기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이도종이 말하였다. 적은 무리가 많음을 믿어 우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멀리서 와서 지쳤으므로 공격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마땅히 길을 깨끗이 하고 태종을 기다려야지 어찌 다시 적을 임금에게 남겨두겠느냐.
도위 마문거가 말하였다. 강한 적을 만나지 않고서 어찌 장사임을 드러내겠느냐. 말을 채찍질하여 달려가 공격하였다. 향하는 곳마다 모두 쓰러뜨렸으니 무리의 마음이 차츰 안정되어 갔다. 이었고 맞붙어 싸웠는데 행군 총관 장군예가 뒤로 달아나고 당군사가 패배하였다. 이도정이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여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았다. 우리 군사의 진영이 어지러웠으므로 날랜 기병 수천 명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세적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도우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죽은 사람이 1000여 명이었다. 당나라 태종이 요수를 건너고 다리를 철거하여 군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마수산에 진을 쳤다. 당나라 태종이 강하왕 이도정을 위로하여 상을 주고 마문거를 중랑장으로 벼슬을 올렸으며 장군녀의 목을 베었다. 당나라 태종은 스스로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요동성 밑에 이르러 군사가 헐걸지고 해자를 메우는 것을 보았다. 태종이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나누어 말 위로 가져가니 따르던 관리가 다투어 헐걸져다가 성 아래 놓았다. 이세적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12일 동안 요동성을 공격하였다. 태종이 정예 군사를 이끌고 그를 만나 그 성을 수백 겹 에워쌌다. 북소리와 괌소리가 천지를 흔들었다. 성의 동명성항에 사당이 있었다. 사당에는 쇠사슬 갑옷과 날카로운 창이 있었는데 널리 전년때에 하늘이 내려준 것이라고 하였다. 바야흐로 포위되어 위급해지자 미녀를 꾸며 여신으로 삼았다. 터무니없이 말하였다. 동명성왕이 기뻐하니 성은 반드시 온전할 것이다. 이세적이 포차를 벌려놓고 큰 돌을 날리니 300보를 넘어와서 맞는 곳마다 번번이 무너졌다. 우리가 나무를 쌓아 막루를 만들고 밧줄 그물을 묶었으나 막을 수 없었다. 충차로 성의의 당과 집을 쳐서 부수었다. 이때 백제가 검칠한 갑옷을 바치고 또 검은쇠로 무늬 갑옷을 만들어 바치니 군사가 입고 종군하였다. 태종이 이세적의 군사와 합세하자 갑옷의 광채가 햇빛에 빛났다. 남풍이 갑자기 불자 태종이 날랜 군사를 보내 충간 끝에 올라가 성의 남서쪽 막루에 불을 지르게 하였다. 불이 번져 성 안을 태우자 군사를 지휘하여 성으로 올라왔다. 우리 군사가 힘껏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10,000여 명이었다. 사로잡힌 정예 군사가 10,000여 명이고 남녀가 40,000명이고 빼앗긴 식량이 50만 섬이었다. 그 성을 요주로 삼았다. 이세적이 나아가 백암성 남서쪽을 공격하고 태종이 그 북서쪽으로 다가갔다. 백암성 성주 손대음이 몰래 신복을 보내 항복을 청하였다. 성에 다다르면 칼과 도끼를 던져 신호로 삼는다고 하고 말하였다. 나는 항복하기를 원하나 성 안에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태종은 당의 깃발을 사신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반드시 항복하겠다면 마땅히 이것을 백암성 위에 세워라. 손대음이 깃발을 세우니 성한 사람은 당나라 군사가 이미 성에 올라왔다고 여기고 모두 그를 따랐다. 태종이 여동성에서 이기자 백암성은 항복을 청하였다가
이었고 도중에 후회하였다. 태종이 그 반복한 것에 노하여 군중에 명령하였다. 성을 얻으면 마땅히 모든 사람과 물건을 전사에게 상으로 주겠다. 이세적은 태종이 장차 그 항복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을 알고 갑옷을 입은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와서 청하였다. 군사가 다투어 하살과 돌을 무릅쓰고 그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노획을 탐하기 때문이다. 지금 성이 거의 함락되려 하는데 어찌 다시 그 항복을 받아 전사의 마음을 저버리려 하느냐. 태종이 말에서 내려 사과하여 말하였다. 장군의 말이 옳다. 그러나 군사를 풀어 사람을 죽이고 그 처자를 사로잡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장군의 지휘 아래 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창고의 물건으로 상을 주겠다. 바라건대 장군은 이 성 하나를 창고의 물건으로 대신해 달라. 이세적이 그제서야 물러났다. 태종은 성 안에 남녀 만여 명을 얻어 물가에 장막을 치고 그들의 항복을 받았다. 이어서 음식을 주고 80살 이상에게는 비단을 주었는데 차별이 있었다. 다른 성의 군사로서 백암성에 있던 사람은 모두 위로하고 깨우쳐서 식량과 무기를 주어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요동성의 장사가 부하에게 피살되었다. 그 성사가 그 처자를 도와 백암성으로 달아났다. 태종은 그의 의리를 어여삐 여겨 비단 5필을 주고 장사를 위하여 상녀를 만들어 평양으로 보냈다. 백암성을 암주로 삼고 손대음을 자사로 삼았다. 처음에 영계소문이 가시성 군사 700명을 보내 계모성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세적이 그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그 사람들이 종군하여 충성을 바치기를 청하였다. 태종이 말하였다. 너희의 집은 모두 가시성에 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싸우면 영계소문은 반드시 너희의 처자를 죽일 것이다. 한 사람의 힘을 얻고자 한 집안을 멸하는 일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다. 모두에게 식량을 주어 보냈다. 계모성을 계주로 삼았다. 태종이 안시성에 이르러 군사를 보내 공격하였다. 북부 욕살 고연수, 남부 욕살 고예진이 우리 군사와 말갈 군사 15만 명을 거느리고 안시성을 구원하였다. 태종이 모시는 신하에게 말하였다. 지금 고연수가 생각하는 계책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군사를 이끌고 곧장 나아가 안시성과 연결하여 보루를 만들고 높은 산의 험준함에 의지하여 성 안의 곡식을 먹으며 말갈군을 풀어 우리 마소를 노략질하는 것이다. 공격해도 갑자기 함락시킬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요택에 막히게 될 것이다. 앉아서 우리 군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상책이다. 둘째, 성 안의 군사를 뽑아 그들과 더불어 밤에 달아날 수 있다. 이것이 중책이다. 셋째, 설기와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와서 우리와 싸울 수 있다. 이것이 하책이다. 경들은 보아라. 저들은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것이니 사로잡는 것이 내 눈 안에는 보인다. 이때 대로 고정이는 나이가 많고 일에 익숙하였다. 고연수에게 말하였다. 태종은 안으로 여러 영웅을 빼고 밖으로 다른 나라를 복속시켜
홀로 서서 임금이 되었으니 이는 시대의 뛰어난 인재이다. 지금 나라 내 군사를 일으키고 왔으니 대적할 수 없다. 나의 계책은 군사를 주둔해 싸우지 않고 여러 날을 두고 지구전을 펴다가 기습병을 나누어 보내 그들의 식량도로를 끊는 것이다. 양식이 이었고 떨어지면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이에 이길 수 있다. 고구려 고연수는 따르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곧장 나아가 안시성 밖 40리까지 나아갔다. 당나라 태종은 그가 머뭇거리며 나아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대장군 아사나사이에게 명하여 돌걸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유인하게 하였다. 군사가 비로소 교전하자 거짓으로 달아났다. 고구려 고연수가 말하였다. 상대하기 쉽다. 다투어 진격하여 기세를 타고 안시성 남동쪽 팔리에 이르러 산에 의지하여 진을 쳤다. 당나라 태종이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계책을 물었다. 장손무기가 답하였다. 내가 듣건대 적을 맞아 장차 싸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군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마침 여러 진영을 지나오면서 군사를 보았는데 고구려가 이르렀다는 것을 듣고 모두 칼을 뽑고 깃발을 메면서 얼굴에 기쁨이 나타났다. 이는 반드시 승리할 군사이다. 임금은 약간이 되기 전에 몸소 행군에 나서 모두 기이한 계책을 내어 승리하였다. 모두 위로 임금의 계책을 받들어 여러 장수가 계책을 이루었을 뿐이다. 오늘 일도 임금이 지휘하기를 청한다. 당나라 태종이 웃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처럼 사양하니 내가 마땅히 여러분을 위하여 방법을 헤아려 보겠다. 당나라 태종은 곧 장손무기 등과 더불어 수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서 산천의 형세를 살펴보니 군사를 숨기고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여겼다. 우리 군사가 말갈과 군사를 합쳐서 진을 쳤는데 길이가 40리였다. 태종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강하왕 이도종이 말하였다. 고구려가 나라를 기울여 임금의 군사를 막고 있으니 평양의 수비는 반드시 약할 것이다. 나에게 정예군 5000명을 빌려주기 바란다. 그 근본을 뒤엎으면 수십만 군사라도 싸우지 않고도 항복시킬 수 있다. 태종이 응하지 않았다. 사신을 보내고 연수를 속여 말하였다. 나는 그대 나라의 강한 신하가 그 임금을 죽였으므로 죄를 물으려 왔으니 서로 싸우게 된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대 국경에 들어와 풀과 곡식이 공급되지 못하여 그대 나라의 몇 개 성을 빼앗았으나 그대 나라가 신하의 예를 닦는다면 이런 것은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고구려 고연수는 이를 믿고 다시 방비하지 않았다. 당나라 태종이 밤에 문무관을 불러 이를 계획하고 이세적에게 보병과 기병 15,000명을 거느리고 서쪽 곡에서 진을 치게 하고 장손무기와 우진달은 정예군 10,000명을 거느리고 기습군사가 되어 산의 북쪽에서 핵곡으로 나와 그 뒷면을 치도록 하였다.
당나라 태종은 스스로 보병과 기병 4,000명을 거느리고 북과 나팔을 가지고 깃발을 눕혀서 산으로 올랐다. 당나라 태종은 여러 군사에게 명하여 북과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나와 분발하여 공격하고 이어서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조당 옆에 항복받을 장막을 치게 하였다. 이 밤에 유성이 고연수의 진영에 떨어졌다. 아침에 고연수 등은 단지 이세적 군사가 적어 보이므로 군사를 정돈하여 싸우고자 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장손무기의 군영에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며 깃발을 들게 하였다. 여러 군사가 북을 치고 함성을 지르며 나란히 나아왔다. 고구려 고연수 등이 두려워하며 군사를 나누어 막고자 하였으나 그 진영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 마침 천둥과 번개가 쳤다. 용문 사람 서린기가 기이한 옷을 입고 크게 소리치며 진영을 함락시켰다. 향하는 곳마다 적이 없어 우리 군사가 쓰러졌다. 대군이 성기를 타니 우리 군사는 크게 무너져 죽은 사람이 3만여 명이었다. 당나라 태종이 서린기를 바라보고 유격장군으로 삼았다. 고구려 고연수 등은 남은 무리를 거느리고 산에 의지하여 스스로 굳게 지켰다. 당나라 태종이 여러 군데에 명하여 이를 에워싸게 하고 장손무기는 교량을 모두 거두어 그 돌아오는 길을 끊었다. 고연수와 고예진이 그 군사 36,800명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였다. 군영에 들어가 엎드려지라고 목숨을 청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욕살 이하 군관 3,500명을 뽑아 당나라 지역으로 옮겼다. 나머지는 모두 놓아주어 평양으로 돌아오게 하고 말갈 군사 3,300명을 잡아 모두 구덩이에 묻었다. 말 5만 마리, 소 5만 마리, 명광 갑옷 10,000벌을 얻고 다른 기구도 그와 들어맞았다. 거둥했던 산의 이름을 고쳐서 주필산이라 하였다. 고연수를 홍려경으로 삼고 고혜진을 산홍경으로 삼았다. 당나라 태종이 백암성에서 이기고 이세적에게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안시성은 험하고 군사가 뛰어나며 그 성주는 재주와 용기가 있으니 영계소문의 난에도 성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았고 영계소문이 이를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킬 수 없어 그에게 주었다고 한다. 근한성은 군사가 약하고 군량이 적으므로 만약 뜻밖에 나가 공격한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대가 먼저 근한성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다. 근한성이 함락되면 안시성은 우리 뱃속에 있는 셈이니 이것이 병법에서 이른바 성에는 공격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세적이 답하였다. 근한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으며 우리 군량은 모두 요동성에 있다. 지금 안시성을 건너뛰고 근한성을 공격했다가 만약 고구려가 우리 군량길을 끊는다면 장차 어찌하겠느냐. 먼저 안시성을 공격하는 것이 낫다. 안시성이 항복하면 북을 치며 형군하여 근한성을 빼앗을 수 있다. 태종이 말하였다. 그대를 장수로 삼았으니 어찌 그대의 계책을 쓰지 않겠느냐. 나의 일을 거르치지 말라.
이세적이 드디어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안시성 사람이 태종의 깃발과 일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곧장 성에 올라 북을 치고 함성을 질렀다. 태종이 할을 내자 이세적이 성을 이기는 날에 남자를 모두 구덩이에 묻어 죽이자고 청하였다. 안시성 사람이 이를 듣고 더욱 굳게 지켰으니 오랫동안 공격하여서나 항복하지 않았다. 고연수와 고혜진이 태종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미 당나라에 몸을 맡겼으니 감히 정성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이 빨리 큰 공을 이루어야 우리가 처자와 서로 만날 수 있다. 안시성 사람은 그 집을 돌보고 아꼈어. 사람마다 스스로 싸움으로 갑자기 빼앗기는 쉽지 않다. 지금 우리는 고구려 10만여 명의 군사로도 깃발을 바라보고 무너졌으며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이 부서졌다. 오골성의 욕살은 늙어서 굳게 지킬 수 없다. 군사를 옮겨 그곳으로 가면 아침에 이르러 저녁이면 이길 것이다. 그 나머지 길에 있는 작은 성은 반드시 기세만 보고도 달아나 무너질 것이다. 그런 뒤에 그곳에 물자와 양식을 거두어 북을 치며 행군에 나가면 평양도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이다. 여러 신하가 또 말하였다. 장량의 군사가 비사성에 있으니 그를 부르면 이틀이면 이럴 수 있다. 고구려가 두려워하는 틈을 타서 힘을 합하여 오골성을 빼앗고 압록수를 건너 곧바로 평양을 빼앗는 것이 이번 거동에 달렸다. 태종이 장차 이를 따르려 하자 유독 장손무기가 말하였다. 임금이 몸소 정벌하는 것은 여러 장수와 달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랄 수 없다. 지금 근한성과 신성의 군사는 아직도 10만 명이다. 만약 오골성으로 향한다면 모두 우리 뒤를 밟을 것이다. 먼저 안시성을 깨뜨리고 근한성을 빼앗은 뒤에 멀리 달려나가 전진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만전의 계책이다. 태종이 이에 그만두었다. 여러 장수가 안시성을 기습하였다. 태종이 성 안에서 나는 닭과 돼지 소리를 듣고 이세적에게 말하였다. 성을 에워싼 지 오래되어 성 안에는 연기가 나날이 줄어들었다. 지금 닭과 돼지가 매우 시끄럽게 우니 이는 반드시 군사를 먹이는 것이고 밤에 나와 우리를 습격하려는 것이다. 마땅히 군사를 엄중히 하여 이를 대비하라. 이 밤에 우리 군사 수백 명이 성에서 줄을 타고 내려갔다. 태종이 이를 듣고 스스로 성 아래에 이르러 군사를 불러 기습하였다. 우리 군사 중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고 나머지 군사는 물러났다. 당나라 강하왕 이도종이 군사를 감독하여 안시성 남동쪽 모퉁이에 토산을 쌓았다. 안시성에 바싹 다가오니 성 안에서도 그 성벽을 더 높여 이를 막았다. 군사가 순번을 나누어 교전한 것이 하루에 67번이었다. 충차와 포석으로 그 망루와 성곽기를 무너뜨리면 성 안에서도 따라서 목책을 세워 그 무너진 곳을 막았다. 이도종이 발을 다치니 태종이 몸소 그를 위해서 침을 놓아 주었다. 토산 쌓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모두 60일 동안 50만 명의 공력을 들였다. 토산 꼭대기가 성보다 몇
10길이나 높아 아래쪽으로 성안을 내려다 보았다. 이도종이 과히 부복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토산 꼭대기에 주둔하여 적을 대비하게 하였다. 토산이 무너지면서 안시성을 눌러 안시성이 무너졌다. 마침 부복에가 사사로이 통솔하던 곳을 떠나 있었다. 우리 군사 수백 명이 성벽이 무너진 곳에서 나가 싸웠어 마침내 토산을 빼앗고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지켰다. 당나라 태종이 화를 내며 부복의 목을 베어 돌리고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사흘이 지나도 이길 수 없었다. 이도종이 맨발로 임금의 깃발 아래에 나아가 죄를 청하였다. 태종이 말하였다. 너의 죄는 마땅히 사행이다. 다만 나는 한무제가 왕희를 죽인 일이 진목공이 맹명을 등용한 일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계모성과 요동성을 격파한 공이 있으므로 특별히 너를 용서한다. 당나라 태종은 요동이 일찍 추워졌어 풀이 마르고 물이 얼어 군사와 말이 오래 머물기 어렵고 또한 양식이 거의 떨어져 군사를 돌리도록 명하였다. 먼저 요주와 계조의 사람을 뽑아 요수를 건너게 하고 안시성 아래서 군사 시위를 하고 돌아갔다. 성 안에서는 모두 자취를 감추고 나가지 않았다. 성주가 성에 올라가 절을 하며 이별하였다. 당나라 태종은 그가 안시성을 굳게 지킨 것을 가상히 여기고 비단 100피를 주어 임금을 섬기는 것을 격려하였다. 이세적과 이도종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4만 명을 거느리고 후군이 되도록 하였다. 요동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는데 요택이 진창이었으므로 수레와 말이 지나갈 수 없었다. 당나라 장손무기에게 명하여 10,000명을 거느리고 풀을 베어 길을 메우고 물이 깊은 곳은 수레로서 다리를 만들게 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스스로 말 채찍에 풀을 묶어 일을 도왔다. 보장왕 4년 645년 10월에 태종이 포구에 이르러 말을 멈추고 길을 메우도록 독려하였다. 여러 군사가 발착수를 건넜다. 폭풍이 불고 눈이 내려서 군사가 젖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직스로 길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게 하였다. 모두 합쳐서 hen도성, 행산성, 계모성, 마미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협곡성, 은산성, 후왕성의 10성이 함락되었고 요주, 계주, 암주, 3주의 사람을 옮겨 당나라로 들어간 사람이 7만 명이었다. 고연수는 스스로 항복한 뒤로부터 항상 붕괴하고 탄식하다가 얼마 후에 근심으로 죽고 말았다. 고예지는 마침내 장안에 이르렀다. 신성, 건안, 주필의 3차례 큰 싸움에서 죽은 우리 군사와 당나라 병마가 매우 많았다. 당나라 태종은 성공하지 못한 것을 깊이 뉘우치고 탄식하였다. 만약 위징이 살아 있었다면 나에게 이번 행군을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보장왕 5년 646년 2월에 당나라 태종이 장안으로 돌아가 이정에게 말하였다.
내가 천하의 군사를 거느리고도 고구려의 곤욕을 당했으니 무엇 때문이냐? 이정이 말하였다. 이는 이도종이 풀어줄 것이다. 태종은 돌아보며 물었다. 이도종이 주필산에 있을 때 빈틈을 타 평양을 빼앗았고 한 말을 자세히 말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한탄하며 말하였다. 당시에 내가 매우 바빴어 기억하지 못하겠다. 보장왕 5년 646년 5월에 임금과 망리지 영계 소문이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아울러 미녀 2명을 바쳤다. 태종이 이들을 돌려보내며 사신에게 말하였다. 미색은 사람에게 매우 귀중하지만 그들이 친척을 떠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불쌍하므로 내가 받지 않겠다. 동명성왕 어머니의 소상이 사흘 동안 피눈물을 흘렸다. 이전에 태종이 돌아가려 할 때 태종이 영계소문에게 활과 옷을 주었다. 이를 받고도 살해하지 않았다.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비록 사신을 보내 문서를 보냈지만 그 말이 거칠고 모두 거짓이었다. 또한 당나라 사신을 거만하게 대하고 항상 국경에 빈틈이 있는지 엿보았다. 여러 차례 문서로 신라를 공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태종이 조서로 그 예방을 받지 말도록 하고 다시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다.